비전 빌더스 마스터 클래스 5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진짜 4부 강의가 진짜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4부까지 해서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SNS에서 어떻게 판매하는가 이거는 다 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판매 단계까지 올라가는 궤도에 올리는 정도의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5부에서 해볼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인 자영업자, 우리가 콘텐츠 기반으로 뭐 지식 기반 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건데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은 1년 차 때 65% 생존이니까 35%가 날아갑니다. 네, 한 3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1년 만에 날아가고요. 2년 만에 반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가면 70%가 날아가요. 그 말인즉슨 지속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소중하게 고생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만든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해서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거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 평생 한다 장담 못하고요. 꼭 평생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스킬들을 알고 지속을 하냐 마냐 내가 결정을 하는 것과 몰라서 중단당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첫 번째 방안은요, 자주 오래 연락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CRM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로 고객 관계 관리,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건데 저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그냥 심플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것이든 아니면은 한번 산 고객에게 저가를 산 고객에게 비싼 거를 파는 것이든 어찌됐건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 CRM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일단 고객을 확보해서 판다. 이거는 신규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 신규 고객은요, 언젠가 끊깁니다. 여러분의 시장 규모가 작다면 혹은 여러분의 컨텐츠 어떤 파워가 약하다면 빨리 끊길 거고요. 아니라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언젠가는 끊겨요. 그리고 신규 고객은 언제나 비쌉니다. 신규 고객 확보하는 건 기존 고객에게 한 번 더 파는 것보다 언제나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비용이란 유무형적입니다. 왜? 신규 고객 확보에는 언제나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유형에 진짜 돈이 들 때도 있어요.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거나 뭐 할 때, 아니면은 뭐 사은품을 줘야 돼서 쿠폰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가 됐건 어쨌든 진짜로 돈을 써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마진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닌데요, 저는 그 컨텐츠로 유튜브나 이렇게 스레드에서 북토크님한테 배운 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돈 안 쓰고 모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편집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편집하면 여러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못 버는 기회비용,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시킨다, 외주를 준다 그러면은 그 외주 비용, 그 시간, 그런 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은요 언제나 비용이 발생하고요,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은 나에게 지갑을 안 열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해서 파는 게 쉽지 않아. 근데 기존 고객은요, 나에게 지갑을 열어봤고 마음을 열어봤던 분이기 때문에 더 판매하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이 비전 빌더스 수강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제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저를 보고 지갑을 열진 않으셨지만 전에 구매했던 유료 프로그램에서 저를 보시고 쟤 잘하더라, 그래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기존 고객에게 파는 게 신규 고객에게 파는 것보다 언제나 더 쉽다는 거죠. 왜? 그냥 간단합니다. 신규 고객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저를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이미 아는 사람한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나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건요, 고객에게 그냥 한 번 팔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존 고객에게 파는 게 더 쉽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날 알아주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 드리는 것보다 잘 지내시죠? 이게 언제나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쉬우려면요. 우리가 고객에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저 사람 알아. 그러면은 연락이 왔을 때 맞아 이런 사람도 있었지. 잘 지내세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문자 오면 그건 스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에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쌍용에서 토레스, 지금은 KGM 모빌리티인가? KG 모빌리티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든 거기서 토레스라는 차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예쁜 거야. 제가 마침 그때 차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SUV를 한 대 살까 말까. 그래서 계약을 넣었다가 근데 나중엔 취소했거든요. 나중엔 취소했는데 아무튼 처음에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레스 매장에 구쌍용 매장에 방문해가지고 영업사원분을 만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넣었다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저 그냥 계약 취소할게요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 메시지가 별 내용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9월 고객님께도 풍요롭고 건강한 가을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냥 좋은 내용. 이거 받아서 욕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객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갑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은 차를 샀기 때문에 한동안은 토레스를 살 일도 없고 KG 모빌리티를 고객이 될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KG 모빌리티에서 나온 차를 사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이분한테 연락할 겁니다. 왜? 심플해요. 제가 이분한테 엄청 막 반해서 이분을 엄청 좋아해서 아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만 저에게 기아차도 계약을 해본 적도 있고 막 구경 가서 번호를 남겨본 적도 있고 이벤트 해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저에게 연락하는 영업사원은 이 KGM 이분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당장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구매 의사가 생겼을 때 맞다. 그 사람 생각이라도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자주 오래 연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존 고객에게 파는 소득을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프레드 라이크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5배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한테 파느니 그냥 기존 고객에게 한 번 더 파는 게 5배 이득이라는 거죠. 자주 오래 연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신규 고객은 언제나 비싸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고객에게 영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라면 한 번 돈 받았으면 됐지 또 받아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판매라는 건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가치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가격에 맞는 정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가 파는 건 오히려 저 사람한테 득이 돼야 돼요. 그게 해결됐다는 전제에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도와주는 셈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CRM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LTV라고 하는데 부동산 그 LTV 말고요.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라고 고객 한 명의 생애 가치입니다. 고객 한 명이 1년 동안 나에게 낼 수 있는 1년 동안이 아니죠. 고객이 살아생전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이 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하면 얼마지? 요새 아메리카노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5,000원 하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 고객은 5,000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스타벅스가 한 명의 고객을 잃어버렸다? 그건 5,000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잃어버린 거냐면요. 정확히는 519만 5천원을 잃어버린 거죠. 즉 스타벅스에서 한 명의 고객이 가지는 가치, 한 명의 고객이 만들어내는 가치는요. 5천원이 아니고 520만 원이에요. 이게 뭔 기준이냐면요. 만약에 주 1회 스벅을 간다. 근데 더 가죠. 근데 최소화해서 한 거예요. 스벅의 팬이 되면 주 1회, 회당 5천원. 이것도 아메리카노만 먹는다 전제지. 사실 팬 되면은 뭐 막 다이어리 살라고 막 10잔 사고 난리 나죠. 그리고 20년 동안 스벅의 단골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하면 스타벅스의 LTV는 52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스타벅스 고객 한 명의 LTV는 5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객 한 명을 잃어버리고 혹은 한 번만 팔고 말면 519만 5천 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한 번 산 고객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번만 팔기를 오히려 기대하지 않아요. 뭐냐? 정말로 내 브랜드의 팬이 됐다면, 저 사람이 내 팬이 됐고 내 브랜드에 감동했다면요. 그 고객 중에 일부는요. 평생 동안 고객이 될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제한을 안 해주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어요. 왜? 내가 한번 가치를 경험했거든. 저는 요새는 커피를 안 먹는데
미팅 장소, 사람들이랑 편하게, 맘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가끔 좀 색다른 공간에서 노트북으로 업무하고 싶을 때 스타벅스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벅스보다 나은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생 스타벅스에 적어도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꺼이 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객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이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의미로 만든 숫자가 아니고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사용자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 연락을 유지하라. 꼭 이메일 아니어도 돼요. 당신 회사가 보내는 이메일이 단순히 판매 권유가 아니라 수신자에게 가치를 창출하게 하라. 가장 좋은 비율은 가치 있는 메일을 3번 보낸 후 구매 권유 메일을 한 번 보내는 것이다.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보내준다면은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컨텐츠를 보내는 와중에 중간에 한 번씩 영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는 CRM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 지금 5명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엄청 빨리 지나갔대요. 엄청 빨리 지나가가지고 내가 누구의 얼굴을 봤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얼굴을 봤는지 이거를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빨리 넘어갔대요. 근데 그 얼굴의 빈도가 똑같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25번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봤다는 걸 인지도 제대로 하기 힘든 경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그 빠르게 넘어갔던 그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중에 누구에게 가장 호감이 가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가장 자주 나왔던 사람의 호감도를 제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눈은 못 봤어. 거의 못 봤는데 무의식으로는 본 거예요.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분석하고 말고 할 시간은 없었는데 무의식적으로 헐빛 그 실루엣이라도 익숙한 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익숙한 걸 더 좋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뇌는 익숙해. 뭔가 익숙하면 쉽게 받아들여요. 나 저거 알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낯선 건 좀 꺼려한다는 거죠. 에펠탑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에펠탑 처음에 생겼을 때 뭔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파리의 흉물이다. 뭘 저딴 거를 세금을 들여서 지었냐. 당장 치워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리의 상징이 됐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많이 보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보면 좋아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가 오면 어쨌든 눌러는 보잖아요. 왔다는 걸 인지는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노출이 되면, 많이 노출되면은 단순 노출 효과로 인해 많이 보면 호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에게 자주 연락하고 오래 연락해야 합니다. 이게 CRM이에요. 근데 연락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스팸이 되면 안 되겠죠. 스팸 메시지를 폭격하면 안 되고 진짜로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판매는 가끔 해야 됩니다. 유익한 컨텐츠가 뭐예요? 다음 강에서 할 거예요. 다음 강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고객이 답이 없을 수 있어. 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뭐 답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판매 제안을 했는데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연락했는데 막 답 없고 그러면은 싫어하나? 내가 너무 스팸 보내는 거 아니야? 안 해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가치를 못 느꼈고 싫어했으면요. 알아서 차단할 겁니다. 알아서 차단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해졌을 때는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내면 그때 팔리거든요. 언제 팔릴지 몰라요. 제가 쌍용 저 메시지를 보면서 화내지 않아요. KGM 영업사원이 보낸 걸 보면서 화내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다 하고 넘기다가 만약에 제가 KGM 자동차가 필요하면 전 저분한테 연락할 거예요. 언제 전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도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판매는요. 가치 교환이에요. 즉 내가 가치만 제공할 수 있다면 판매한다라는 건 고객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파는 거를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스팸인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은 신경도 안 쓰고 넘깁니다. 그런데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가치를 느꼈던 분이라면 오히려 와 이런 제안을 또 준비해줬네. 되게 철저하다. 되게 신경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계속 연락했는데 안 팔리던데요. 그 기존 고객이 아무도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처음 팔았을 때 잘못한 거예요. 처음 팔았을 때 가치를 제공 못한 거야. 근데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죠. 개선해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객에게 자주 오래 연락하는 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CRM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락할 때 무조건 팔기만 하는 스팸이 돼서는 안 되고 고객에게도 유익할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판매하고 뭐 무료 상품을 나눠줬건 뭘 팔았던 간에 고객의 연락처가 생길 거예요. DB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아셨다면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